자, 여기가 연재 공동체 라디오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협의입니다. 올라가 볼게요. 몇 층이지? 노래는 저희 녹음으로 갈 거라서 그래요? 네. 처음에 제가 오프닝 조금 하고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 이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계시면 제가 그 순서하고 좀 보고 올게요. 네. 야, 태어나서 또 라디오는 또 처음이네. 방송은 해봐도 라디오는 환경을 좀 알아야지. 요즘에는 이게 대세거든요, 알지? 이 영상 찍는 거보다 말로 해서 그냥 업로드해서 차 운전하면서 듣고 이런 게 좀 그거라서 해놓으면 네, 이 두 분을 그 그룹명을 만들면 좋을까요? 사실 저기 체육관을 하시는 건 아드님이셔서 네. 그쵸? 예. 같이 아버님과 그냥 아드님이 같이 유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정도로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예.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걸어왔다는 걸 내가 먼저 유도관을 해서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인정신 체육관 그냥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장인정신. 장인정신. 네. 네. 그렇게 해서 다 다큐멘터리 찍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컨셉. 원래 극동체육관을 내가 하다가 네. 극동체육관을 하다가 그거를 아들이 하면서 이름을 바꿔갖고 부자 유도관으로 이렇게 이 맥을 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네이밍이 아드님이 하신 거구나. 네, 예.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현직에 하고 계신 지금 저기 감독도 하고 계시고 아, 하세요? 이제는 이제 그만뒀습니다. 아, 은퇴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은 하십니다. 예. 큰 타이틀 하나만 하고 이름, 성함, 누구누구입니다. 예. 첫인사만 예. 그렇게 정할게요. 예. 그리고 우리 말씀은 네. 아마 마이크가 한 요 정도 수준이 되겠어. 예. 너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율성도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뭐 별로 하실 필요 없으시면 마이크 또 예. 빼주시면. 아닙니다. 이러면 됩니다. 네.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예. 아버님은 소개를 그냥 전 부산시 유도 부회장 이렇게 그 정도 하면은 딱 그냥 하셔도 돼요. 바로 딱 집중해서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아버지 해야 됩니다. 그냥 이 5초짜리 그냥 멘트에 구독자들이 딱 부자- 듣는다니까요. 부자 유도관 간장 아버지 최용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넘어가면 제가 한번 짚을게요. 예, 맞아. 대단한 능력. 예, 맞습니다. 저기 뭐죠? 있으시. 원래 이런 거 하면 원래 그전 사전에 우리 좀 미팅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야기 들으면 이제 맞아요, 더 맞아요. 진행이 편해지는 거 맞죠? 네. 제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급하게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비영리 단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전 질문지 정도만 드리고 그냥 최대한 그 안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물 한 잔씩 드릴게요. 마실까요? 죄송해요. 목을 자꾸 쓰는 거니까 맞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냥 부자 유도관 간장 내가 할 거면 최승은? 어차피 내가 회장님 부회장님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뭐라고? 목소리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보여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방송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죠? 유튜버라 가지고. 아니 그 앞에도 다큐멘터리도 다큐멘터리 하시고.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상 찍는 것보다 목소리로 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대충 영상은 얼굴이나 표정으로 커버가 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나 저기도 갔던데 예전에 생방송 투데이도 갔던데. 생방송에도. 네, 네, 성현 맞습니다. 씨랑 가서 라라라 하고. 네, 맞어요. 자, 마이크 테스트, 국장님 마이크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소연입니다. 각자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테스트로. 예. 부자 유도관 간장 최승환이 아버지 최혜용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조금만 당겨주실까요? 아니면 얘를 당길까요? 예. 그렇게 앉으시는 게 편하시죠? 예. 네네. 네, 우리 관장님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는 그 극동유도관 아버님이 하시던 체육관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부자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환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조금만 더 당겨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저 오프닝하고 할 때는 그냥 여기 두 분 마이크는 내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예. 구경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노래 두 곡 듣고 한 10분 정도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컨디션 안 좋으시네요. 결절이 와가지고 생명인데 목이. 맞아요.
혼자 가는 길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손길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주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상 앞에 가장 가파른 구간에서 멈춰서 쉬고 싶을 때 뒤에서 밀어주거나 또 앞에서 손 뻗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렇게 만나게 된 정상은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힘차게 응원해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 연재 FM과 여러분의 연결고리. 저는 임소연입니다. 네, 노래 나갈 때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뭐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 안 해야 되는 타이밍.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 요 노래 끝나고 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 소개랑 하고 서영은 노래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리액션 하셔도 되고요. 그때부터 쭉 다 들어보시면 돼요. 요 토크 1부터 저희가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라디오도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근데 왜냐면 요즘에 팟캐스트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가장 핫하니까 네. 제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떤 환경인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기 유튜브 보니까 ADHD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해서 정부 지원도 받고 했는데 뭐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게 하는 걸 하고 나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레퍼토리. 그렇던가 아니면 끌 때까지 하던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운동 분야가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렇죠. 운동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심리학이나 의학 쪽이 위에 맞아요. 위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체육관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강조는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차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오긴 와요. 그래도.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제가 요 질문지는 크게 드린 거라서. 네네. 그럼 팟캐스트는 어떤 거 해보시려고요? 그냥 지금 저도 이제 말 그대로 저는 체육관에서 저희 유도관에도 이제 뭐 의사분들도 있고 뭐 대표님들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이렇게 톡쇼처럼. 그쵸, 유도를 왜 하게 됐는지, 유도를 하면서 어떤 게 변화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해야 자연적으로 해야지 이제 좀 유도 좋은 걸 아니까 제가 좋다 해봤자 뭐 백날 해봤자 네. 그 내 좋은 거밖에 안 하는 거니까 네네네. 소비자들이 좋아야지 또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되게 새로우시겠어요. 내가 옛날에 운동을 하던 시절 지금 완전 다르죠. 그럼요. 그죠?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가르치는 방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틀린 거는 가르치는 방법이 틀린다는 것은 이 지도하는 방법이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했고 지금 좀 자유스러우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이라는 게 이제 이 유도라는 운동 자체가 뭔가 몸이 부딪혀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만나는 게 친구처럼 이제 이렇게 돼야 돼. 그 이제 유도가 친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서 예의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약간 받아들이는 시대적 예. 변화도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무조건 이기는 데만 대한 데에 몰두를 했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스포츠화돼 가지고 모두가 좀 즐거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도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를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맞아요. 아니 그때 그냥 KBS, SBS, MBC 찍을 때는 코로나 때 찍었거든요, 그걸.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게 시청률이 안 높았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매니아층들은 많이 보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조금 이렇게 붐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게 다 조심스러우니까 최근에도 방송이 몇 개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케이블에서 하는 것들 이제 뭐 돈을 지불을 엄청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UV의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예전에 이제 원곡으로 김국환 선생님이 하셨을 때는
아주 귀여운 느낌이 강했는데 요즘 시대에 어떤 그 텍토닉과 그런 것들이 묻어난 또 UV의 감성이 낭낭하게 묻어있는 노래로 버전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임소연의 연결고리 12번째 방송 문을 활짝 열었고요. 어느덧 우리 임소연의 연결고리 7월 5일에 시작해서 여름 동안 총 11분, 오늘이 12분째 게스트분이 오실 거고요. 가을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지 어디 계신지 사실 반응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요.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의 음성에 화답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연재 FM에서는요, 천주교 부산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나눠주신다고 쌀 한 포를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연재 공동체 라디오 우리 FM 홈페이지나 들어오셔서 방송 프로그램 소개라는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연재 FM 검색하시면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임소연의 연결고리 잘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우리도 저기 모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저도 나갈 수 있을까요? 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재 FM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축하할 이야기나 혹은 듣고 싶은 노래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게스트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앞서 저희가 동반자, 동행자 이런 이야기들 잠깐 나눠드렸는데요.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아버지와 한 길을 같이 간다는 것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열정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자부심이 있다면 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인생의 교훈을 배워줄 사람도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만나볼 두 분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서 서로에게 어떤 영감과 지지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볼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하는 유도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두 번째 곡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함께 듣고 옵니다. 네, 이제 이 노래 끝나고 인사 나눠볼게요. 네. 이건 토크일은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네?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하고 노래 듣고 10분 정도 하고 노래 듣고 이렇게 볼 건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길어지기도 해서 대략 10분 정도 하고 노래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을 한번 더 받아볼게요. 네, 물 많이 드세요. 네가 이야기를 해라. 뭐야? 아버지가 할 게 별로 없다. 나 그런 게 네가 그냥 많이 하세요. 부드럽게. 많이 해라 빨리. 아버지가 뭐 나는 이제 아버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줘라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이게 기록을 못 남길. 많이 남겨놔야지 또 좋은 거지. 아버지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이 없어. 다 자기소개하면서 그냥 서로 하면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서로 하면 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되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됩니다 그냥. 맞아요. 길어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네. 지금 프리랜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KNN에 방송하고 있고요.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방송인들은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개국을 하면서 좀 하나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라디오는 게스트만 들어가고 있어서 언젠가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또 잘 해내려면 이런 시간도 맞습니다.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역시 진취적이십니다. 야생에 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살려면 또 연이 또 되면 또 다음에 또 그럼요. 컨텐츠로 오셔야 되니까. 그럼요. 유도하는 아나운서 하셔도 되고. 좋아요. 편한 대로 저도 오시면.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도 네. 있고. 네. 찍을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엄청.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누가 좀 저를 좀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제가 써요. 잘 기억을 해둘게요. 네. 어디 혹시 누가 소개해달라 그러면 소개해드리고. 아 너무 감사드리죠.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맞습니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 맞습니다. 네. 어필해야죠. 정확하게 어느 동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서구청요. 서구청. 네. 서구 남포동 토성동. 옆에요. 토성동. 네. 이렇게 하면 유도는 좀 고학년부터 들어가죠. 저학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학년이 조금 체격이 좀 높았어요. 차야 조금 되죠. 예, 조금 한그 4학년 정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운동 자체가 한 4, 5, 6학년 정도 됐을 때에 운동하기가 좋고 또 다른 운동에 비해서 이 무게 중심을 많이 잡으니까 힘이 또 집에 있어야 되겠고. 또 도장 이게 또 운영하기 약간 뭐 보니까 뭐 어려운 점 이런 게 많대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점은 요도 도장 하기가 다른 도장 체육관보다는 어려워요. 왜 들어갈게요, 그러냐면 어머니. 이따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참 혼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세상은 더불어가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타인은 결국 타인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아버님과 아드님을 이렇게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부자 유도관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두 분이 같이 유도라는 길을 걷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 안녕하세요. 바꾸셨어요? 예. 예. 네, 각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자유도관 관장 최승환이 아버지 최혜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시작인데 감사하시다고요.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또 같이 오신 분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30년 동안 운영하신 극동유도관을 물려받아서 장인 정신으로 이제 부자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 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두 분을 컨택을 할 때는 부자 유도관이라고 소개를 받았었고, 그게 이제 부자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받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먼저 이렇게 유도의 길을 걸어 오셨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드님이 이렇게 걸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경상도의 어떤 부자지간답게 두 분이서 딱히 눈을 이렇게 자주 마주치시지는 않으시네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인생 관계는 돈독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오셨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버님께서는 사실 이제 뭐 먼저 유도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좀 큰 연력을 가지고 있으시다. 큰 어떤 그 경력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좀 경력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부산시 유도회의 부회장이라든지 또 심의위원장 이런 것을 맡으면서 걸어오면서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참 어려웠다. 그런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또 새롭기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길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는 아들한테 네.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전에 유도를 시작을 하신 거죠?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진주에서 네. 유도를 시작해서 네. 이제 부산 동아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오. 그때 당시 하행주 네. 교수하고 같이 유도를 했습니다. 하행주 교수는 내 대학의 후배고 진주에서 내가 유도 낙법도 가르치고 했는데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지금은 뭐 대학에서도 그렇고 체육에서 상당한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나는 그래도 유도를 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아버님은 40년 경력의 유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아드님은 얼마나 지금 되셨어요? 유도하신지? 저는 뭐 완전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네. 어릴 때 그냥 한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도복띠 색깔을 주면서 네. 골라봐라 그랬는데 제가 파란 띠를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5살 때부터 뭐 유도를 배웠다기보다는
거기서 지하였으니까 네. 뭐 물이 차면은 물 퍼는 게 워터파크 같고, 예.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 네. 바퀴벌레 잡는 게 약간 쥐잡는 게임인 것 같고, 네. 그랬던 그냥 저는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네. 유도를 접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한 30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접하고 30년. 예. 두 분이 도합 70년의 그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예. 네, 맞습니다. 대단한데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네. 파란 띠가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태권도도 합기도도 보니까 태권도와 뭐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네. 백띠, 네. 그다음에 노란띠, 음흠. 청띠, 그다음에 형띠, 그죠? 홍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유도에서는 뭐 네. 그 정도 선에서 해가지고 검은 띠까지. 오. 예, 그러고 이제 유도가 6단 이상 되면은 용띠라고 해가지고 야, 6단이요? 6단 이상 용띠를 메고 네. 그다음 이제 9단 이상은 적색띠를 메는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두 분이 오늘 유도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네. 유도 이렇게 몇 단이다라고 소개를 하시죠 보통? 네, 어떻게 네. 소개를 하시나요? 우리 제 같은 경우에 유도 7단입니다. 예. 7단. 예. 예. 또 우리 관장님은요? 저는 지금 유도 공인 5단입니다. 공인 5단. 네. 두 분 합쳐서 12단. 그렇죠. 예. 귀신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12단이면 합으로 따지면 아마 네. 저희가 부산에서 제일 높을 겁니다. 야, 두 분. 합으로 따지면은. 예. 예. 저도 굉장히 빨리 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세요. 생각보다. 자, 사실 유도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파리올림픽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열광을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유도란 정확하게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실은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남학생들은 잘 알아요. 유도, 태권도, 합기도, 뭐 주짓수의 차이를 잘 아는데 유도의 특징은 가장 어떤 게 있으며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제가 설명할까요,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뭐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뭐 이런 이제 옛날에는 유도, 복싱, 태권도, 뭐 검도 요즘 태권도도 솔직히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할 때는 그러니까 태권도도 굉장히 빨리 발전했지만은 유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역사로 따지면은 일본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유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일본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무도이자 스포츠라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타격이랑 다르게 유도는 그 길도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제압보다는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전제가 그냥 운동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량, 수양, 그 정신적인 수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정신적 수양해가 아니라 유도는 그 정확한 글귀가 있습니다. 뭐 예시예종, 유능제강, 네. 정력손용, 자타공영이라는 딱 글이 일본에서 이제 그 간호지고로라는 선생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그 글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운동에도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그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몸에 익숙하게 되면은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발휘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저는 유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도는 뭐 근육은 당연히 쓰는 거고요. 네. 그거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서로 맞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배려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으면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은 당장 그 앞에 사람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배움이 많은 운동이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국 둘이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지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 나도 안 다치고 상대방도 안 다치고 그러면서 나이스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한 예, 정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일본이 유도가 일본에서 온 운동이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습니까? 네네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죠. 네. 워낙 사실은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도복도 다 비슷해 보이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렇군요. 또 유도에 대한 이렇게 좀 애착도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도를 사실은 두 분이서 하시고 계시고 이 두 분의 가족의 그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다른 형제분도 계세요? 같이 운동을 없습니다. 하시는?
외동하시는데 두 예. 분이서 운동을 하시고 예. 네, 그럼 맞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은 가정에서 뭐 주부 운동은 안 생활. 하시고. 예. 실질적인 어머니께서 이제 네. 뭐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두 분을 이렇게 맞습니다. 관리하는 예. 네, 운동을 쥐락펴락. 예. 예, 맞습니다. 오라면 오고 하라면 가요. 자, 돈 벌어 와요. 돈 벌어 와야 되니까. 아주 바람직한 어떤 모계 사회에서 예. 맞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두 분이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아. 어떠십니까? 좋지요. 저는 잠깐만요. 저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버님은 좋지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장님은 약간 고민을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좋아요. 예. 이 유도를 하시면서 네. 이렇게 좀 가족 간의 단합력이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더 따르게 된 것 같다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지간에 유도를 하는 걸 보면서 어머님이 좀 더 뿌듯해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뭐 네. 유도라는 것 자체가 아버님이 예전에 그 힘든 시기에 80년대 시기에 유도를 하실 때에는 이 체육관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이 말 그대로 사람을 다뤄야 되는 운동이고 좋은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밖에서 사회에서 어떤 본보기가 돼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범법행위라든지 그런 거를 저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께서 올바르게 가정에 이제 가장으로서 올바르게 사시다 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좀 눈치도 봐야 되고 네. 나쁜 짓을 한 번씩 하고 싶고 나쁜 짓이라는 게 뭐 무단이나 하고 싶어도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살아오신 대로 그냥 옆에서만 잘 따라갔어도 저희는 좀 올바른 동네에서 그래도 저 집안은 화목하고 네. 올바르게 살고 있는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았어요, 엄청. 예. 유도 정신이 아버지가 바른 가장의 길을 걷게 하였고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자연스럽게 바르게 자랐다. 네. 참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어려운 게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고 하지만 내가 늘 부드러운 부모이고 싶지만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또 호되게 해야 하고 그럴 시기가 분명히 있기도 하더라고요. 참 부모님의 힘들었던 시기를 또 자제분들이 알아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야말로 유도를 통해서 돈독한 사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잘 느껴집니다. 따뜻하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어떤 노래 신청해 주셨죠? 김성환 씨의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예. 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시는데 혹시 이 노래 왜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나이가 이제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일들이 조금 그리고 그래서 그 노래를 시켰습니다. 예. 그럼 대충 몇 살이라고 이렇게 포장해 드릴까요? 우리 아버님. 나이가 많아요. 네. 67. 물어봐도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겠으나 돌아보니 그 세월이 그립더라. 예,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김성환의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함께 듣고요. 이야기 계속 나눠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아, 그거예요? 맞죠, 아버지? 그거 다 먹긴 하면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로 갈게요. 네. 뒤에서 제가 멘트 수정하겠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 듣고 두 분이서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던데 요 얘기 먼저 나눠볼게요. 그것도 뭐 아들이 다 설명. 네네네. 지가 많이 해야지. 우리는 이제 뭐 진행한 거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어. 나는 이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아버님은 나왔는데 어땠는지 그냥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서 아버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감성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맞아요. 아버님 처음에 이해를 잘 약간 못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노출을 시키는 거죠. 좀 이렇게 말씀 잘 하시거든요, 엄청. 예. 원래 완전 달변가인데 좀 이런 그러니까 대중적인 데서는 안 해봐서 유도에 나가면 항상 옳은 말 하시고 그냥 바꿔야 된다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데 이걸 밖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또 안 하세요. 예. 저는 밖에서 좀 하는 스타일이고 해봤자 그러니까 좋은 게 없으니까 잘 안 하시려고 하시고 아버님이 말씀 많이 하시면 좋은데 그 좀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저한테 피해 갈까봐 그런 조심스러움 도 예. 있으시겠죠 분명히. 아버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니는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나는 이제 아직 그래도 엄청 많이 남은 거 아니죠? 그런 거를 뭐 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간장인 아들이 앞으로 많이 해가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거 할까 싶어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도 동아대학교 그 최대를 나오고 네. 나도 동아대학을 나도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 그 최 관장은 그런 부분보다는 더 이제 그 유도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일부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하거든. 그래 보면은 저 사람이 조금 뭐라노 좀 뛰어나게 한다.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잘해요. 참 이게 어느 시장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뭐라 그럴까 여기 이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게 견제를 안 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지 그게 더 커지는데. 맞습니다. 그죠. 자기들 하는 일에 이런 걸 하면은 이 자기들을 일이 그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근데 맞아요. 우리 이렇게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런 걸 해가지고 사회에 알리고 이러면 좋은데. 예. 네, 김성환의 내 나이가 어때서가 제목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똑같은 의미겠죠. 하지만 그 나이 안에 숫자 안에 쌓아온 인생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경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부자유도관의 우리 최승환 관장님과 그리고 아버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부자유도관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아까 혹시 소개하실 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위치는 말씀 안 드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네. 부산 서구 네. 토송동에 위치하고 있고 네. 아버님께서 거기서 거의 30년 정도를 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블해서 60년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예? 잠시만요. 김성환의 내 나이가 어때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몰라요.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나이가 숫자가 되게 많아진다. 나 되게 나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나이의 숫자에 알맞게 많은 양의 이야기거리 있습니다. 자, 임소연의 연결고리 12번째 방송. 오늘은 부자유도관의 최승환 관장님과 아버님 함께 나와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요. 우리 앞서서 이 부자유도관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네네. 막간 홍보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지. 저희는 부산 서구 토송동에서 아버님께서 30년 정도 하시고 저는 이제 앞으로 60년 동안 또 토송동에서 네. 서구 발전을 위해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60년을 더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60을 더하면 84년까지 네, 맞습니다. 네. 서구 토성동 뿐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부산 곳곳에 부자유도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에너제틱하고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이렇게 파이팅을 받는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이 유도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보니까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M사의 다큐멘터리, 또 K사의 또 이렇게 동네 찾아오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방송 출연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제가 이제 남들과 좀 다르게 어떤 대학생 때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그런 애가 다르다는 게 체육관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라든지 충분히 어떤
제가 앞으로 체육관을 하는 거 있어가지고 스토리도 짜고 계획을 가지고 제가 체육관을 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왜 이 체육관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이제 마음의 부자 동음이어를 이제 만든 건데, 사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좀 아버지랑 아들이랑 대화가 좀 단절돼 있는 그런 부분도 체육관에 와서 해결하고, 이제 그런 거를 스토리라든지 뭐 네이버 블로그에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보고 코로나 때 어떻게 작가님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 힘든 시기에 다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안 물려받으려고 하고 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해왔던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뭐 좋다고 해서 이제 어떻게 KBS, MBC, SBS 이렇게 촬영을 또 연속적으로 했어요. 제가 이게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KBS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MBC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도 이제 좀 의아해서 혹시 KBS에서 제가 찍은 거 혹시 뭐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몰랐다면서 그냥 코로나상 타이밍상 그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핫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못하는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알고리즘이 타서 좀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걸 딱 이걸 맛봤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고 블로그를 하셨던 건 아니겠지만 네네. 내가 조금씩 쌓아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었을 때 네네. 근데 그 맛을 보면 더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방송 촬영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에게는 네네. 어떠셨어요? 좀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오래 찍지 않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건? 생각보다 콘티라든지 이런 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뭐 아버님 같은 경우 저를 도와주셨지만은 이제 아버님도 방송 출연이 솔직히 처음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저희가 성향이 제가 봤을 때 저는 ENFP인데 네. 제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안 해보셨는데 ENFP신 것 같아요. 기질이 약간 기질이 약간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냥 뭐 전혀 리허설 없이 방송을 했는데 아주 편안하게 저보다 더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연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인트로 오프닝 쪽에 그 관장 저기 뭐죠? 운동할 때 네네네. 스트레칭 하시는 거. 네네. 말씀이 아주 자연스러우시. 뭐라고 하셨더라? 뭐 이렇게 저도 몸을 풀고. 네, 맞습니다. 그게 대본에 없는 겁니다. 써주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호흡도 딱 해가지고. 예. 딱 해가지고 아이들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보셨네, 역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방송 촬영을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되게 두 분에게 좀 추억으로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네네. 아버님 어떠셨어요? 방송해 보시니까. 아니 방송을 해보니까 상당하게 좋은데 그걸 자주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쉽지는 않죠. 예. 그래도 두 분에게 굉장한 추억이 되셨겠어요. 어떠세요? 그럼요. 아들하고 그런 촬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향이 아주 그 작은 섬이거든요. 그래 섬에 가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오늘의 있는 일이 또 있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드님께서 관장님께서 아버님 이게 칭찬이라고 할까요?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버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고맙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새삼 봅니다. 그 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한테는 뭐 안도의 한숨이 쓰여지고 앞으로는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이게 아버님은 40년 전부터 유도를 하셨고 이게 시대적으로 좀 그 어떤 교육의 흐름이라든지 좀 흐름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예전의 유도와 지금의 유도 그리고 유도 교육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유도를 배울 때는 약간 상대를 이겨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약간 스파르타식 교육을 많이 시켰고 지금 우리
최 관장이 하는 그런 유도를 가르침을 보면은 좀 자유스러우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동료애를 많이 느끼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운동을 뭐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운동을 해서 올림픽 그 메달 따는 그것이 그 목표였다면은 지금 이런 가정들이 보면은 조금 생활 속에 스트레스도 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어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유도다. 유도가 친구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유도하시는 분들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특정 체육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대중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유도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끔 예. 또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승환 강장님께서 특별히 좀 애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유도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유도관에서는 나 이거는 진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유도라는 운동이 네. 뭐 모든 운동이 다 그렇겠지만은 한 번 딱 해보고 아니면 안 하는 운동이고요. 해서 왜요? 좋으면은 자식까지 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왜 멈출까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파서. 사람과 부대끼는 걸 싫어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꼭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운동들이 그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체육에 녹아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운관에서 보여지는 유도의 모습과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네. 하는 유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달라져 있는 부분을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재현님들이 단순히 유도가 아니라 유도 안에서 운동을 하지만은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울려서 운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느껴서 좀 일상생활 가서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고 뭐 의사 선생님도 와서 유도를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또 만남의 장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네, 네. 굉장히 뭐랄까요 예수님 같은 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네. 이게 뭐 코로나 2년 동안 비접촉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혼자서 있는 생활이 편해지다 보니까 저는 스킨십이 없는데 맞아요. 제가 뭐 ADHD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님이랑도 저는 솔직히 한번 알아본 적이 잘 없거든요. 맞아요. 껴안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유도를 통해서 스킨십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가 막 데리고 놀아주고 우리 애기들 보면 막 3세 애들 안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나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아들이랑 아버지가 안고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면서 웃으면서 하기가 힘든데 저는 그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운동 특성이 축구랑 뭐 야구랑 복싱이랑 다르게 굳이 그 종목 언급하기보다는 다른 여타 운동이랑 다르게 저희는 몸을 부대끼고 서로 말 그대로 스킨십을 해야 되는 운동이라서 외적으로 당장 표현되진 않지만 내적으로는 충분히 유대감이 쌓일 수 있는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유도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전파를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질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호의 시작이라는 노래 듣고 다시 만나볼게요. 그러네요. 이 약간 사춘기쯤에 아빠랑 같이 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근데 사춘기 돼서 시키면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어릴 때 조금씩 해야죠 이제. 근데 뭐 저는 체육관 하고 있으면은 운동을 꼭 한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시키기만 시키지 직접 같이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게 저도 캠핑을 좋아해서 이제 캠핑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술은 먹어야 되겠고 자기도 놀고 싶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면서 유대관계가 요즘에 좋아요. 그래서 뭐 ADHD도 그렇고 오년 리포트에서도 하는 말이 보면은 제일 좋은 게 캠핑이고 그 다음에 뭐 그것도 좋은 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같이 어울리는 이제 근데 계속 저는 심도 있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무료로 운동을 시켜준다고 해도 학부모인데 안 와요. 못하는 모습을 그렇지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좀 그런 걸 좀 깨부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 보면 애도 많이 안 낳고 출산율도 많이 낳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다 연결해서 그냥 생각하는 건데 하나의 문제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이 가장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기분이 좋아야지 또 일도 열심히 되는 건데 그게 첫 번째가 좀 운동이지 않나. 에너지를 적당하게 빼내야지 내가 또 이렇게 좀 생산적인 에너지를 쓸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죠.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기에서 이제 진짜 그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 진짜 좋아합니다. 네, 네. 진짜. 여기는 뭐 아직 저는 뭐 닭고기 장사도 하고 오만 거 다 했거든요. 아 진짜요? 원래 영업 사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BMW 영업 사원도 했었고 네.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요 체육관 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이 도장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6년 됐는데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일을 하지 마라 선택해라 해서 이제 유동화를 하게 된 거죠. 원래 BMW 영업 사원도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보다 영어 잘하실 것 같아요. 편하게 벌었죠. 편하게. 네,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 맛을 놓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죠?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 노래 이제 와이프가 이거 부를 때 제일 섹시하대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 잘라 쓰시면 되겠네요. 애기도 있으세요? 아니 이게 없습니다. 아. 예. 강아지만. 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저희 3년. 그 캠핑 다니시고 하시는구나. 예. 캠핑 매일 다니고 낚시 다니고. 둘이가 취미가 똑같아요. 맞아요. 또 자기 집사람이 요새 또 강아지 데리고 다니고 같이 또 집사람이 스포츠 센터를 같이 하거든. PT샵은 PT샵. PT샵을 하니까. 다음에 한번 오시죠. 가호의 시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그 내 맘속에 있는 불꽃이 꺼질랑말랑 확 켜졌다가 꺼질랑 하면 다시 확 켜졌다가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네. 특히 어떤 분이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제 와이프가 이 네. 노래 부를 때 좀 섹시하다고 해가지고 아이 네. 정말. 노래방 가면 1번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그러세요? 시작하자고. 노래방을 시작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두 분이 또 이렇게 이런 에너지도 또 잘 맞으신가 봐요. 와이프도 저는 생활체육 유도 선수였고 유도 선수고 와이프는 이제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에너지가 더 대단하죠. 그래요. 네. 이 운동하는 부부들한테만 있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은 요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요가 선생님의 남편분이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석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들한테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습니다. 두 분의 이런 어떤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은 있고 이 이야기를 나눈다 보니까 할 이야기는 너무 많고 그런데 일단은 또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이 자리를 떠나셨을 때 뭔가를 남기고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대중화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컨텐츠 만드시는 거 보니까 좀 ADHD 쪽으로도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게 되셨는지, 운동으로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 일단 저는 뭐 아버님이 일단 체육관을 30년 동안 하면서 저도 이제 아버님 밑에서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ADHD란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하면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 그 정도, 산만하다 정도였지만은 뭐 예전에는 솔직히 뭐 맞으면서도 운동도 했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어떤 규제와 그리고 더 힘이 실리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약간 우리가 말하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강하게 푸시하는 약간 그런 강압적인 스승과 사제기 간의 약간 믿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고 그냥 아버지 보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는 걸 봤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그 상태와 운동하고 나서 해병대 훈련 받고 나갈 때 그 상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유도를 오랜 기간 했을 때
달라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어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그걸 봤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ADHD 심각한 거 말고요. 조금 주의력이 부족하고 결핍한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달라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공부보다는 운동이 내가 지금 푸시업을 10개 하면은 다음 주에 바로 12개를 할 수 있는 그게 딱 성취로 보여지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자신감 얻고 어떤 집중력이 결여되는 애들이 내가 자신감이 상승되고 자신감이 상승되면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ADHD 관련해서 100%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약물 치료와 그리고 병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ADHD가 연구라든지 논문을 보다 보면은 첫 번째가 유전적 요인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후천적 요인이 큰데 유전적 요인이라 한다면은 부모님의 영향.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ADHD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조금 주의력이 부족한 것 뿐인데 다른 거죠. 저 또한 솔직히 ADHD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산만하고 어디 가다 부딪히고 한데 결국에는 저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괄적인 걸 가지다가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ADHD를 조금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결국은 좀 뭐랄까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들이 조금 나약하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지 못하는 것 네. 같다라고 보신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성취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열매를 하나 따먹어 보면 그 다음 열매를 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환경은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떨어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키오스크 환경이니까 완전. 맞아요. 네. 덜 익은 거 누르면 주거든요. 네, 자동화 시스템. 10일 뒤에 맞습니다. 20일 뒤에 저절로 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운동에서 배워가는 점들이 그런 거죠. 내가 이게 되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들을 운동에서 좀 적절하게 뽑아내고 나면 건강한 에너지를 또 쓸 수 있는 힘이 맞습니다. 생기는 게 바로 우리 관장님과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운동으로서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또 30년 동안 도합 12단의 어떤 유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자유도관의 최승환 관장님과 또 아버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유도가 어찌 보면 운동으로 국한될 수 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튜디오에서 이제 컨텐츠 촬영을 하고도 계시지만 좀 어떻게 다양하게 좀 유도를 활용을 하고 계신지 또 여쭤보려고요.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또 아까 팟캐스트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하셔서 네네. 좀 어떤 방향으로 좀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코로나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코로나가 아닌 다른 위기가. 네, 다른 위기가 또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외로워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친해지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시간도 보내야 되지만은 이런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사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손을 저는 내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도 지금 제가 촬영하지만은 올리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 없는. 저는 그래도 한 발 더 움직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거 촬영해서 올리면은 또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문의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제가 손에 손잡고라서 이게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게 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버님은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아버님? 나는 아들이 지금 현재 체육관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유도원을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뭐 금전적인 그런 부분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 시점을 조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은 좀 정의로우면서도 좀 정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결여가 되어 있는 것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지만 우리 최성원 관장 그런 것들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밀어주려고 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언덕이 되시겠다라는. 예. 근데 유도 선배로서 또 뭐랄까요? 어쨌든 앞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도를 하신 분으로서 좀 어떤 부분이 좀 힘들어 보이세요? 좀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이 사슬 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단점은 체육관을 시설하고 체육관을 이제 이 가르치다 보면은 그 유도 다른 타 운동들은 그렇게 많이 안 울리는데 우리 유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환경에 살려면 그 1층이라든지 2층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맺히니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고 하면 그 물의 주인이 또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내가 지켜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들이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은 뭐 자가로 집을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아주 그냥. 좀 사회적으로 뭐 유도에 이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하는 거는 뭐 유도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뭐 일반적인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깊은 배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협회에서 좀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유도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서 나는 좀 어떤 면이 있든지 유도 하시는 협회가 좀 일반 사슬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풀어줘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은 좀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협회의 중요성도 되게 좀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모쪼록 또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니 유도가 좀 더 앞으로 더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편안하면서도 중요한 운동으로 인식되기를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 이제 정말 아쉽지만 시간이 짧아요. 그쵸? 집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나에게 유도란 땡땡이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떠세요? 자, 우리 관장님 먼저 해볼까요? 나에게 유도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35글자로 하셔도 됩니다. 아 진짜요? 아 길게 해야 되나 이거를? 나에게 그냥 유도란 내 인생의 유도는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보세요. 나에게 유도는 친구입니다. 와! 어떨 때 가장 위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유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친구들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고 유도를 통해서 나는 어릴 때 그 진주에서 유도를 배웠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좋은 친구들 뭐 전영호라든지 뭐 서상식 이런 친구들이 이름을 들 미선 정거 하지만은 유도를 해가지고 40년 넘었어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으니까 유도가 친구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하게 될 친구 같은 유도다. 자, 우리 관장님은요? 그럼 저는 나에겐 유도란 아버지다 하겠습니다. 아우, 뭐야, 감동이야 진짜. 어떻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그냥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유도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랑 거의 흡사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유도를 할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를 보면 유도가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뭐 유도란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요. 오늘 뭐 유도로서 두 분을 모셨지만 굉장히 끈끈한 부자의 마음이 또 훈훈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요 방송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나갈 텐데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가족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운동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유도가 어렵기만 한 운동은 아니구나 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방송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소연의 연결고리 12번째 방송 커넥팅 석세스.